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58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가은입니다. 문제 1번, 문제 1에서 첫 번째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거래처 등록에 입력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자,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중에서 이번에는 신용카드가 출제됐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매입으로 되어 있는 건 매입, 우리 법인카드, 어디서 거래처에서 물건 살 때 쓰는 법인카드 말이고, 매출은 우리 신용카드 가맹계약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용카드 매출하기 위한 가맹계약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뭡니까? 이번에 출제된 거는 가맹점 계약, 매출 관련해서 가맹계약 했답니다. 그러면 자, 99900 자, 99900 하고요. 현대카드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매출 유형 클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된 대로 넣으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따로 제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넘어가고요. 현대카드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가맹점 번호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56400 2314 이렇게 입력하면 다 완료된 거죠. 그죠? 입력 완료되면 자,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종료 버튼 누르고. 자, 두 번째 봅시다.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이렇게 나왔다. 그럼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차액이 1000만 원 돼 있죠. 그럼 뭔가 고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시킨 대로 고쳐 봅시다. 누락됐네요. 주식회사 청평 거 1000만 원 입력하자는 거죠. F2 키 누르고요. 자, F2 키 누르고, 자, 다시 파랑 색깔로 된 상태에서 F2 키 누르고요. 청평 1000만 원. 자, 입력하면 차액 0. 그럼 입력 완료.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요.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차액이 좀 있네. 뭔가 고쳐야 되는 모양이다.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이태백을, 주식회사 이태백을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고치래요. 자, 그러면 차액 0. 그럼 입력 완료되었다.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요. 3번 세 번째입니다.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0217에 차감 항목으로 등록하시오. 자, 0217에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항목으로 등록하랍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열어서요. 자, 이 파란 커서 상태에서 217 누르면 되는 거지. 217 누르면 217 자리로 이동하죠. 그럼 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등록하자는 거지. 국고보조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국고보조금 뭐에 대한 차감 항목자 성격은 차감 적으면 되겠다. 그죠? 차감. 자,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기계장치 계정 과목이래. 그러면 기계장치 설정하고 확인 누르면 완료되겠네요. 따로 적용 같은 내용은 없으니까 이 상태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점점 문제 1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1번, 3번 조금 3번은 뭐가 특이했다? 차감 계정 과목인 거 특이했고, 이건 신용카드 매출 가맹점 조금 특이했다. 그죠? 조금 특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이네요. 문제 2번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출제됐는지 볼까요? 자, 7월 3일 거래처 정송업으로부터 제품 매출하고 받을 어음 500만 원을 받을 어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할인했대요. 할인이 키네. 할인하면 당연히 매각 거래로 처리하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일반 전표 입력 7월 3일 자, 조금 당기고요. 자, 거래처 청송물을 받은 자, 그러면 대변으로 보내자는 거지. 받을 어음을 청송으로부터 받은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보내고 500만 원을 그리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하고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20만 원. 2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을 입금되었대요. 자, 보통 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거죠. 자, 2번 키워드는 뭘까요? 볼까요?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인데, 자,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고 대금은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키워드는 뭘까요? 이렇게 각각 세 가지 주어졌는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다는 거죠. 유리교체, 파손으로 인한 유리교체는 뭡니까? 수익적 지출, 수선비죠. 수선비인데 공장 건물이니까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수선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내용연수 증가래. 그러면 이거는 뭐? 건물이라는 취득원가로. 건물 외벽 도색비는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수선비 두 가지니까 합해서 510만 원 한꺼번에 입력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510만 원. 자, 이렇게 입력 한꺼번에 한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자, 정리 다 됐으니까 입력해 봅시다. 7월 21일. 자, 차변에 수선비 중에서 500번대 코드로 5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얼마였습니까? 1,46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결제는 당좌 예금으로 했대요. 당좌 예금, 즉 당좌 수표 발행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거죠. 자, 3번 8월 30일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원재료를 부산항에서 대구 공장까지 운송했다. 매입 관련 운송료 뭡니까? 취득원가죠. 뭐? 원재료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8월 30일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운송료가 35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원재료였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네. 현금 3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물론 출금 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차변 대변 저희는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문제 4번 9월 5일 8월 22일 발생한 오성산 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700만 원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20일 빠르게 회수되어서 3% 할인해 줬다.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키워드는 뭡니까? 할인이죠. 매출 할인이다는 거죠. 자, 700만 원에 3% 얼마입니까? 700만 원에 곱하기 0.03은 21만 원 되겠네요. 21만 원. 자, 21만 원만큼 할인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일단 700만 원 없어져야 되겠지. 자, 9월 5일.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오성 상사인가요? 오성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없어져야지. 그리고 차변에 매출 할인 뭐에 대한 매출 할인입니까?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그러면 406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죠? 자, 406을 선택하고 금액은 21만 원. 자,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 그죠? 물론 매출 할인은 매출액의 차감 항목이니까 이 자리에 제품 매출 넣어도 되겠다. 그죠? 대변 항목인 제품 매출의 차감이니까 406 대신 제품 매출을 넣어도 정답으로 인정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매출 할인으로 입력했다. 9월 26일 생산 직원 장현정 씨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1,2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132만 원 원청 징수한 후 차인 지급액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 직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금의 충당 부채는 2천만 원이다. 자,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유형이었는데요. 자, 출제되었네요. 앞으로
출제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눈여겨봅시다. 우리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원천 징수했다는 겁니다. 세금을. 그럼 뭘로 처리합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그게 첫 번째 키워드. 그리고 퇴직할 때 돈을 준답니다. 무조건 퇴직급이라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퇴직급의 충당 부채를 우리 쌓아놓았던 거 있으면 그것부터 차감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예수금이 급여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만 출제가 많이 되어 왔는데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 줄 때에 대해서도 예수금이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다.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일단 보통 예금이 나갔답니다. 보통 예금 얼마? 자, 좀 이따 구해보고요. 퇴직금이 얼마라는 겁니까? 줘야 될 퇴직금이 1,200만 원이래. 그게 다 퇴직급이라는 비용 말고 퇴직급의 충당 부채가 2천만 원 있으니까 퇴직급의 충당 부채를 그냥 차감시키면 된다는 거죠. 퇴직급의 충당 부채를 1,200만 원 차감시키면 되고 예수금을 인식하자고요. 얼마요? 132만 원. 그리고 그 1,200만 원과 132만 원 차이 금액만큼 보통 예금 나가면 된다는 거죠. 됐죠? 중요하다. 중요하다. 됐죠? 자, 9월 26일 입력해 봅시다. 9월 26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일단 인식하자는 거지. 예수금 132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통 예금. 자, 이렇게 인식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문제 6번 10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 직원급여와 관련된 차감 징수액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을 합해서 62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계상한다.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는데요.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 또 이러한 형태로 한번 등장했으니까 출제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여겨봅시다. 자, 우리 예수금 문제인데요. 예수금을 이미 원천징수했다는 겁니다. 해놓은 거를 그 다음 달 10일에 이제 낸다는 거지. 내는데 예수금만 내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실제로 그 월급 받아보고 직장생활 하면 바로 쉽게 알 수 있겠지만 혹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급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매우 생소하게 지금 느껴진다는 거지. 회사 부담분은 뭐고 근로자 부담분은 뭐냐 이거지.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9월 25일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볼까요? 9월 25일에는 뭐 어떻게 입력되어 있을까요? 9월 25일에는 보니까 자, 이렇게 급여를 제조부와 영업부 급여 줬는데 예수금을 뗐대요. 얼마? 42만 원 뗐대. 근데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거래.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42만 원 뗀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42만 원 뗐었던 예수금은 42만 원이라는 예수금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건강보험료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이니까 네 가지겠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말고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출제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전산회계 범위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두 가지가 출제되는데 이 두 가지는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절반만큼 내고 직원이 절반만큼 낸다는 거지. 직원이 없어서 고마운 거죠. 내가 내야 될 거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니까.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자, 국민연금이 40만 원 지금 거쳐 있는데 자, 내는데 이 회사가 40만 원 내지만 그중에 20만 원은 급여 주면서 직원에 내야 될 부분이니까 직원 거를 예수금으로 지금 처리해 놨던 부분이고 20만 원은 회사가 회사 주머니에서 꺼내서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주머니에서 내는 분, 즉 회사 부담분은 회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세금과 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개정 과목은
뭘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세금과 공과 또는 복리후생비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세금과 공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42만 원 예수금은 뭘로 처리돼 있다? 국민연금 중에서 본인이 내야 될 부분, 그 종업원이 내야 될 부분 20만 원 이걸로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나머지 22만 원은 뭐다? 소득세 등 즉 자기가 번 소득, 즉 급여에 대해서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거죠. 이 세금은 회사가 반, 본인이 반 이런 거 없죠. 왜? 자기가 번 돈이니까 직원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내줄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모조리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2만 원이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예수금이.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될 게 20만 원 더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회사 주머니에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2만 원 예수금과 회사 주머니에서 나온 20만 원 토탈 62만 원을 지금 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는 회사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20만 원이 구성이 보니까 영업부 직원이면 뭐 이 세금과 공과 중에서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70%는 20만 원의 70%는 얼마입니까? 14만 원 되겠죠? 14만 원. 그리고 30%면 2, 3은 6만 원 되겠죠? 6만 원은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 공과, 14만 원은 제조 원가 500번대 코드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달라는 거죠. 그죠?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죠?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기계화 시켜서 우리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 좀 해보자고. 왜? 또 출제될 수 있다니까. 됐죠? 어쨌든 예수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지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됐죠? 정리는 다 됐고요. 이제 정리된 대로 입력해 보자고요. 10월 25일 맞나요? 10월 25일에 자 납부했대요.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보통예금에서 62만 원 나갔대요. 근데 이 구성이 뭐냐면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차변으로 옮겨갔고요.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42만 원. 예수금을 차변으로 보내고 42만 원만큼. 그리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20만 원 중에서 2, 3, 5, 6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60만 원이죠. 6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14만 원은 세금과 공과대 500번대인 517번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입력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조금 복잡했다. 그죠? 자,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한두 번 연습해 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근로자 입장에서, 종업원 입장에서 납부해야 될 돈은 4대 보험, 세금 이거 두 가지인데 성격이 달랐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도 절반, 예수금에서 받은 것도 절반 이렇게 내는 게 4대 보험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1번 7월 23일에 주식회사 달마의 제품은 매출했답니다. 그리고 세금계에서 발급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대금 중 400만 원은 주식회사 상림, 주식회사 달마에 우리가 매출했는데 우리가 어음을 받았는데 그 거래처는 어디다고요? 주식회사 상림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았대요. 어쨌든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다만 거래처만 주식회사 상림으로 기록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자, 7월 23일 입력해 봅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서요. 7월 23일. 자, 유형은 뭡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과세 11번 과세고요. 공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래요. 부가세 별도니까 8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자, 공급처명은 달마. 주식회사 달마에 넣고 전자계산서 발행했고, 그리고 분계는 뭐 무조건 그냥 혼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혼합하고요. 그리고 자, 대변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입력됐으니까 우리 차변으로 입력해 보자고요. 차변
차변에 아이고, 잠시만요. 차변에 받으러옴인데 거래처가 특이했다. 거래처가 F2 눌러서 어디라고요? 상림. 예, 상림. 상림이란 곳에서 받은 받으러옴이라는 거죠. 금액이 400만 원. 됐죠? 나머지 금액 400. 자, 나머지 금액만큼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확인해 보면 480만 원. 나머지 금액 48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2번 10월 11일 장일 상사와의 임가공 용역 계약에 의하여 제작 의뢰한 제품을 납품받았다. 임가공비 공급가액 500만 원에 대해서 전자세움계약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임가공 용역이 등장했는데요. 임가공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품 납품받았을 경우에는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보다는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에 속하는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 쓴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로 해야 했답니다. 나중에 주기로 하면 어떻게?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선곡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라고 봤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되고,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 라고 보면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제품 납품인데 임가공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받은 거래. 그러면 어감상으로는 제품이라고 보여져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써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외상 매입금으로 쓸 것인지 미지급금으로 쓸 것인지는 자,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에 이 임가공 용역이 우리 제품 생산 활동에 있어서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자, 용역이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번 규칙적으로 이 임가공을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받는다라고 본다면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게 간혹 가다가 필요한 경우 그때마다 이렇게 임가공 맡겨가지고 쓴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미지급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둘 다 사실은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분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 구분하는 그 기준은 이게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 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지금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임가공 외주 가공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미지급금이냐 외상 매입금이냐에 따라 그 결정은 필수 불가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일에 언급이 없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라고 우리 판단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입력해 봅시다. 10월 11일 유형은 세용계약서 받았으니까 50일 적으면 되겠네요. 50일.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리고 공급처는 장일 상사네요. 장일 상사. 전제계약서 여 분계 혼합.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외주 가공비. 500번대 코드에 있는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 선택하고요. 결제는 대변에 뭘로 했다고요? 미지급금 또는 외상 매입금 둘 다 상관없다는 거죠. 저는 미지급금 한번 넣어볼게요. 미지급금이라는 걸 넣어본다. 장일 상사에 대한 미지급금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혹시 이게 외상 매입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됐죠?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문제 3번 10월 15일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주식회사 글빵문고 웹사이트에서 20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키워드가 뭡니까? 서적이랍니다. 서적이 뭡니까? 면세제화 되겠네요. 그래서
면세 매입으로 입력하면 되고, 다만 특이한 점은 뭐 신규 거래처로 이거 글방 문구를 등록해 달랍니다. 그죠? 그럼 입력해 봅시다. 자, 계정 과목은 뭐 써야 될까요? 비용이다, 그죠? 도서 인쇄비 쓰면 됩니다. 근데 본사 영업부에서 쓰기로 했으니까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도서 인쇄비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 계산서 수취하였으니까 전자 여부는 뭘 적어야 될까요? 전자 계산서지만 전자 형태로 받았으니까 여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답안에는 전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는데, 자, 답안에도 해설 및 답안에도 그냥 전자 여부에 여라고 적어줬으면 더 좋겠네요. 자, 답안 조금 추가해 주시고요. 자, 10월 15일 입력해 봅시다. 53번 되겠네요. 53번.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 자, 그리고 코드는 없을 테니까 F2키 누르고, 자, 보나마나 없겠죠. 글빵 하면 없다, 그죠? 없다. 글빵 문구 없으니까 신규 등록 클릭합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 500으로 하고요. 주식회사 글빵문고 적고요. 거래처 유형은 3 동시로랍니다. 동시로.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21386782224.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대표자 성명이 김하나. 자, 됐고, 자, 입력하면 완료. 그리고 엔터키 누르고요. 자, 전자 여부에 여라고 적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붕괴는 그냥 무조건 혼합 적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차변에 뭐 광고 선전비, 도서 인쇄비인데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도서 인쇄비 적어주라니까 2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대변에 결제는 뭘로? 보통예금 계좌로 했나요?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 자, 입력하면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4번 11월 5일 거래처 주식회사 금강산에 제품 1000개, 개당 5만 원이래요. 부가세 별도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수량 단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단순한 분기가 나왔네요. 그냥 매출했다는 겁니다. 과세 매출했다라는 거죠. 그죠? 과세 매출했다. 그러면 11월 5일에 과세 매출, 그리고 주식회사 금강산에 1000개 곱하기 5만 원이면 5천만 원 되겠네요. 5천만 원. 그리고 공급처 명은 금강산, 그리고 전자여, 그리고 붕괴 여부는 혼합 그냥 합시다. 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이란 거 하면 바로 입력되겠죠. 그러나 이것저것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혼합으로 그냥 입력해 보자고요. 제품 매출 인식했고요. 부가세 수급 인식됐고, 그러면 뭐 차변 인식만 하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그리고 주식회사 금강산에 대한 외상 매출금 5,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자, 5번 11월 12일 당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800cc의 사고로 인해 주식회사 중앙정비소에서 엔진 교체했다.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엔진 교체 비용 450만 원을 당자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받았다. 당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자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고, 키워드는 뭐였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래요. 1800cc. 그러면 뭐 불공제되는 매입이라는 거죠. 불공, 그게 핵심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450만 원이 부가세 별도래. 그러면 실제로 준 돈 얼마겠습니까? 450만 원 플러스 45만 원을 줬겠죠. 그죠? 495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금액 다 부가가치세 합한 금액을 495만 원을 자본적 지출, 즉 차량이라는 취득원가로, 차량 운반고라는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11월 12일. 자, 유형은 불공이라니까. 54. 불공이고, 자, 금액이 450만 원.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54번. 제가 잘못 눌렀나요? 54번. 자, 450만 원이고 중앙정비소. 그리고
전자 여부는 1. 그리고 붕괴는 혼합적 적자고. 자, 적고 불공제 사유는 뭘까요? 이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3번. 자, 넣고요. 그러면 붕괴해 보자고요. 원재료가 아니고 차변에 뭐 차량 운반구 495만 원 그대로 다 넣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습니까?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 했죠.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다. 자, 이러면 입력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주의할 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전체를 다 차량 운반구로 보낸다. 6번 11월 25일 거래처 만능 상사로부터 생산부서의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2,75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러면 뭐 현금 영수증 매입이죠. 현과 쓰면 되겠다는 거죠. 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750만 원이래요. 자, 11월 25일. 자, 매입 중에서 현금 영수증 받고 과세인 현과 61번 넣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61번. 그리고 원재료죠.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 원재료 넣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2,750만 원. 자, 2,2750000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2,500, 250 이렇게 분리돼서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능 상사로부터 샀고요. 붕괴는 그냥 혼합 씁시다. 혼합 쓰고 대금으로 현금, 자 뭐죠 이게 원재료 그리고 현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원재료 현금, 원재료 그러면 결제는 현금, 대변 현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4번 오류 수정 봅시다. 9월 14일 제품 매출 500만 원의 환율 적용이 5,000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1,000원으로 잘못 적용되었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될 기준 환율은 1,200원이래. 또한 내국 신용장에 대한 공급이 아니고 직접 수출로 확인되었대요. 자, 그러면 유형도 고쳐야 되고 지금 적용 환율이 다르니까 지금 금액도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당초 전자사용기에서 발급은 하지 않았다. 영세율 구분 안에 코드도 수정하죠. 당연히 수정해야 되겠지. 자, 내국 신용장으로 지금 입력이 돼 있대. 근데 유형이 알고 보니까 직접 수출이래. 일단 코드 고치고 금액을 지금 매출 금액을 500만 원이 아니고 즉 5,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 아니고 5,000달러 곱하기 1,200원 즉 6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4일에 대해서 9월 14일 매입 매출 전표 열어야 되겠죠. 9월 14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영세 즉 영세 뭡니까? 영세율 사용량에서 발급한 거래가 아니고 직수출이라니까. 그럼 16으로 고쳐야 되겠지. 16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600만 원으로 고쳐야 된다니까. 600만 원. 자, 그리고 공급처는 똑같겠고 자 혼합 너트에 밑에 붕괴를 좀 바꿔주자고. 자, 바꿔주자. 자, 영세율 코드도 바꿔야 되겠다. 내국 신용장이 아니고 뭐 직접 수출 1번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자 이렇게까지 입력 완료됐고 밑에 붕괴 봅시다. 600만 원. 자, 금액 고쳐졌다. 그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자, 그러면 600만 원 됐다. 그러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됐네요. 그러면 수정 완료. 2번 10월 29일 주식회사 LA전자에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09500001은 전액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10월 29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더래. 그러면 원래 잔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인데 100만 원보다 초과한 부분은 뭐 선수금이었대요.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이래. 그래서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 회수로 지금 전액 다 처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수금 부분을 팔라내자라는 거죠. 자, 10월 29일 붕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보자고요. 자, 이건 어떤 거래 있을까? 외상 매출금 회수니까 일반 전표 입력이 있겠지. 자, 일반 전표 입력 볼까요? 10월 29일에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109500001이 전액 다 외상 매출금 회수로 붙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잔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더래.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봐서 확인하자는 거였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 있었었는지. 자 봅시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요.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외상 매출금 자, F2 키 누르고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F2 키 누르고 LA전자 135번. 자, 이 금액 보니까 뭐 잔액이 마이너스 95만 원대 있더란 겁니다. 10월 29일에 10950 들어왔는데 95만 원만큼 좀 초과로 들어왔대. 그럼 얼마? 외상 매출금은 당초에 자 10월 29일 현재 1000만 원밖에 없더래요. 근데 1095000을 전부 다 회수한 걸로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지금 잔액이 뜬 거지. 그러면 95만 원만큼은 결국 선수금이다라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열었던 일반 전표 입력을 고치자고. 이게 LA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10000.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 95만 원은 선수금이라고. 선수금 어디에 대한? LA전자에 대한 135번에 대한.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결산 정리사항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5번.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결산일 현재 대박은행에 대한 보통예금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래. 왜?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인데 차변에 있는 것인데 이 차변에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래. 결국은 이게 뭐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이걸 뭘로? 단기 차입금으로 고치자는 거지. 그래서 차변 항목인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니까 차변은 일단 보통예금 올려주고 대신 대변만큼은 뭘로? 단기 차입금으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말 수정 분계로 배운 건 아니고 당좌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다뤘던 건데 12월 31일자 현재 정리상으로 해서 결산 정리상 문제로 문제 5번에서 등장했다 뿐이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똑같죠. 12월 31일 자 결산 정리사항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수동 결산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50만 원. 그럼 450만 원 늘려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 부분만큼 대변의 단기 차입금으로 대박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금으로 입력하자고. 그리고 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따로 거래처 입력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이거는 뭐 비워두고 이렇게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챔프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미화로 $10,000인데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래. 그런데 지금 미화 $10,000인데 1,2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 달러당 얼마로 지금 환율 적용했던 겁니까? 1,200만 원 나누기 $10,000는 달러당 지금 1,200원으로 이렇게 현재 적용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환율은 900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 지금 단기 차입금이 1,2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900원 곱하기 $10,000 하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차변, 대변 중에서 어디? 대변에 지금 현재 1,200만 원 기록돼 있는데 이게 대변께 알고 보니까 900만 원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차변으로 보내야 되겠지. 300만 원만큼 단기 차입금을 좀 줄여주고 대신 대변 쪽에 수익을 인식하자는 거지. 유형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외화 환산 이익을 인식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수동 결산 항목이고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대신 차변에 단기 차입금, 외상 매입금인가요? 자, 정확하게 단기 차입금 맞네요. 단기 차입금. 챔프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 지금 300만 원 줄어들어야 된다니까. 300만 원 줄어들어야 되고 대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외화 환산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에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3번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하기로 했다. 그래서 본사 영업부 건물 이거 뭡니까? 영업부 건물이면 판매 관리비 되겠고 생산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이것도 제조원가 되겠는데 건물 기계장치라는 거죠. 각각. 그죠? 그래서 우리 수동 결산으로 일반 전표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 자동 결산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 결산 전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 입력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는 거죠. 결산 자료 입력 열어서요. 12월 31일 1월부터 12월 열고요. 자, 여기서 자, 해당되는 칸에 입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본사 영업부 건물부터 그냥 할까요? 판매 관리비에 있는 건물, 본사 건물이죠. 건물, 영업부 건물 1,460만 원. 14600000 넣고요. 그리고 생산 공장 건물입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경비 중에서 일반 감가상비 중에서 생산 공장 건물 330만 원. 자, 이게 그리고 생산 공장 기계 장치가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클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입력하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 와가지고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조회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중에서 여러 개 지금 전표 입력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보고 싶은 거는 뭐 감가상각에 대한 자, 결제 결제로 이렇게 기록된 것 중에서 330만 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 330만 원은 자, 생산 공장 건물이고 500만 원은 생산 공장 기계 장치고 그리고 1,460만 원은 자, 1,460만 원은 자, 밑에 있네요. 자,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입력되었나 보다.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6번 마지막 주어의 문제 볼까요? 1번 2015년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키워드는 뭡니까? 일정 시점 현재 현재면 합계잔액시상표 또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니까 재무상태표 둘 중에 하나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중에서 보면 우리 유동자산에 보면 차감 항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합계잔액시상표를 보면 일일이 지금 차감 항목을 또 빼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재무상태표로 볼게요.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보고요. 3월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유동자산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1, 2, 3, 3, 703, 657 1, 2, 3, 3, 703, 657이고요.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유동부채는 여기 있네요. 5 마이너스 바로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539 975 767이라는 겁니다. 차이 금액 구해보면요. 693 727 890 나오네요. 693 727 890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 금액 구하면 1번 정답 되겠고요. 자, 2번 봅시다. 2015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키워드는 뭡니까? 발행했는데 그 유형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대. 그러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유형이 뭡니까? 12번 영세라는 거죠.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12번으로 발행된 매출건을 조회해보면 되겠다. 뭐 매입 매출장 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에 관한 문제다. 그러면 매입 매출자 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언젠가요? 1, 2, 3월 기간으로 해가지고 매입 매출장 열어보자는 거죠. 1, 2, 3월 매입 매출장 열어서요. 기간은 1, 2, 3월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유형은 매출 중에서 12번 영세에 대해서 조회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 2, 3월 동안에 분기 누계가 얼마인가요? 자, 뭘 구해라고? 발행한 금액,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공급가액을 말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공급가액이나 부가세 자체가 없으니까 공급가액이나 공급대가나 똑같은데 부가세가 없으니까 공급대가라 말은 어색하죠. 어쨌든 공급가액 그냥 사용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분기 누계 금액 얼마? 290500001 하면 2번 정답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3번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키워드는 뭡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증가분은 무엇인가 얼마인가 월계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계정 과목에 대해서?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재고 자산에 있는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의 증가분을 보면 되겠다는 거죠. 자,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월계표 열어서요. 월계표 열어서 4월부터 6월까지 클릭해서 재고 자산에 있는 원재료의 차변 금액 구하면 되겠죠. 차변이 원재료 매입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블 클릭해도 물론 뭐 상세 내용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재료가 차변이라 말은 원재료 매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1, 5, 2, 3, 9, 5, 0001 하면 3번 정답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58회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58회 문제에서 조금 좋다 싶은 문제. 다 뭐 문제가 다 좋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인데 조금 참신하다. 그리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문제 몇 개만 말씀드리면 문제 2번에서 5번, 6번, 문제 3번에서 5번, 문제 4번에서 1번, 2번, 문제 5번에서는 2번 이 정도 그 정도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다른 거 문제보다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내가 좀 서툰다, 푸는 게 서툴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